제가 했던 거는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북 세일페스트라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5천여 개 정도의 기업이 한 8,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와줬다는 게 하나가 있고, 원래는 얼마예요? 5천 개 기업이 없었습니다. 빵이었는데 그게 8,600억 전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저는 베스트바이 사례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경북의 중소기업들도. 그래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확 커졌던 거죠.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다음, 연결, 그리고 한 명 밀레니얼의 귀향의 저자인 전창록 원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마케터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으로 가셨다는 거는 경상도에게도 유능한 사람이 가서 본격적인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약을 좀 하신 건가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으로 갔느냐. 그 과정은 우연이었어요. 아까 제일기획에서 삼성전자, IGM, 경북경제진흥원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렇게 사실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풀렸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연히 거기에 가 있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면 단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연결되기보다는. 제가 경북경제진흥원장으로 가서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경북 세일페스트라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삼성전자에서 했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거고, 또 제일기획에서 했던 광고, 홍보 이런 것도 도움이 됐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딱 의도하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은 긴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어떤 파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암울했던 시절에 리드 칼리지인가 거기서 배웠던 캘리그라피가 사실은 애플의 어떤 디자인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었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커넥팅 닷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빼고 들어봤을 때 내 인생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북경제진흥원장은 되기는 우연이 됐지만은 막상 되고 나서는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직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도 있었고, 프라이빗한 일이 아니고 퍼블릭한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북 세일페스트라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5천여 개 정도의 기업이 한 8,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와줬다는 게 하나가 있고, 원래는 얼마예요? 5천 개 기업이 없었습니다. 빵이었는데 그게 8,600억 전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저는 베스트바이 사례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경북의 중소기업들도. 그래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확 커졌던 거죠. 두 번째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경북의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내지는 경북의 어떤 중소 중견기업들하고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스파크 포럼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 그래서 경북 외에 있는 청년들이 경북에 와서 그 지역 기반의 어떤 창업을 하면은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 100여 팀 이상 경북에 좀 정착을 시켰고, 그 중에 문경의 하수원이라든가 상주의 명주마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로 바꿨죠. 그 다음에 칠곡의 무무흐흐 버거인가 뭐 이런 집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로컬 사람들을 정착을 시킨 게 있었고, 그 다음 뭐 우리 진흥원의 어떤 혁신,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게 뭐 굉장히 딱딱하고 판에 박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직급과 직책을 분리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혁신들을 많이 하고, 진흥원장으로 일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사실은 경제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니 해도 판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북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온라인 시장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쿠팡, 위메프, 마켓컬리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위메프들을 불러가지고 입점 설명회, 품평회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00개 정도의 어떤 우리 중소기업들이 1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2년 제가 나올 때까지 한 8,600억까지 매출이 0에서 8,600억까지 올라가는 성과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뭐 몇 개가 기억이 나죠. 경북 예천에 보면은 농부 창고라고 창고. 예,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뭐 이런 것들 파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을 이제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시켜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참기름 부분 1등에 오르게 하기도 하고, 참기름 1등이요? 예, 와. 우리 그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이 온라인에 소개되고 잘 팔리는 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외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경북에서 지역 가치에 기반해서 뭔가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산에서 온 5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리플레이스였어요. 지역에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우리가 대체한다라는 리플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문경에 오래된 한옥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버려지거나 낡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빌려가지고 하수원이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하고 카페를 했습니다. 원래 하수원이라는 이름도 그 마을에 있던 집에 있는 이름이에요.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많이 짓던 이름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이제 젊은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 한옥에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진을 잘 찍어서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경에 가면은 꼭 방문해야 되는 핫플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엄청난 성과인 거죠. 엄청나시네. 10만 명이 예, 온다는 거는.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가셔서 핫플레이스를 만드시고 하신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2018년 10월 19일 날 진흥원장으로 취임을 했고, 아마 11월인가요? 그 당시에 나들가게라고 그래서 오래된 이 슈퍼들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안동대학교 기숙사 뒤편에 있는 솔매마트인가 이런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그 마트가 노인 부부 2분이서 운영을 하던 마트였고, 예전에 굉장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일매출이 뭐 한 200만 원 정도도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잘 돼서 애들도 교육 잘 시키고 부부가 정말 해피하게 하고 있었는데, 안동대학교 기숙사 뒤다 보니까 거기에 편의점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매출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할아버지는 이제 가게 나오시지도 않고 할머니만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나들가게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편의점은 취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긴 취식대가 없었는데 취식대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피, 원두커피 자판기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제품의 어떤 그 구성들, 포트폴리오 좀 바꿔주고 했더니 한 1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한 150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다시 할아버지도 이제 가게 나오시고 있다. 이제 그 나들가게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 같은 데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셨던 거, 그걸 통해서 가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안동대학교 그 뒤편에 있었던 오래된 슈퍼마켓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마케터로서 다음, 연결, 그리고 한명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책이 블리츠 스케일업 아니면 급성장할 수 있는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고객이 바뀌었고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마케팅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소 1인 기업들에게도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이야기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책을 2020년에 냈지만 지금도 저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의 키워드들이 나온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마케팅 STP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나누고, 거기서 목표 고객군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초연결성 시대, 즉 우리가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한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할 만큼의 그 큰 고객일 뿐더러 한 명 한 명이 세상이기 때문에 한 명을 잘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어떤 로켓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먼저 내가 사실은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동일한 하나의 가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안과 밖이 똑같고 하는 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 조건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 명을 감동시키면은 그 감동된 한 명의 이야기가 온 그 SNS 상으로 퍼져나갈 때, 그럴 때 바로 로켓과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책에서 사례와 함께 적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면은 뭐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파타고니아,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개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음이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자체가 환경보호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년 전인가요? 자기 전 재산을 이제 환경보호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파타고니아는 누구나 생각할 때 다음이 있는 기업이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파타고니아의 진정성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반해서 또 우리가 파타고니아의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아들이나 딸이 그대로 입고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파타고니아의 진정성 내지는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감동한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SNS를 도배하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파타고니아 옷 입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명, 연결 뭐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을 그만두시고 나서 영주 비전경제연구원장님이 되셨어요. 예. 영주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영주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 진흥원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썼던 책이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밀레니얼의 기양입니다. 사실은 지방이 지금 보면은 다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소멸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가임 여성 인구하고 노년 인구를 나눈 값으로서 이제 그걸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지방의 어떤 위험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뭐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방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밀레니얼의 기약이라는 책을 썼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딘가에서 내가 좀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서 다른 사람들이 즉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주로 내려가게 됐고요. 영주로 내려가게 된 뭐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영주가 사실은 뭐 대표적인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영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데 그 매력도를 잘 못 살려서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지방 소멸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주에서 뭔가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를 영주를 넘어서 경상북도로 또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주로 내려가서 비전경제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또 나왔으니까 제가 어쨌든 영주 자랑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야, 영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영주 가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영주가 뭐가 떠오르세요? 영주 하면 여자 이름? 여자 이름.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영주야 놀자.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영주야 놀자는 축제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주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 사실은 영주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는 다 아시죠, 그죠? 그쵸,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 그래서 사실은 영주에는 신라 시대 때 의상대사가 만든 부석사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이 안양 선생이잖아요. 네네. 안양 선생의 그 고향이 바로 그 영주에 있는 수능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안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성리학도 굉장히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온 게 이제 중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획서원 소수서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 사과 유명하죠, 한우 유명하죠, 풍기 인삼, 풍기 인견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영주 안에 풍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영주시 풍기읍 순흥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원래 이제 안양 선생의 역량으로 성리학을 제일 먼저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실패로 끝나서 세조가 선비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막 피가 흘렀다는 피끝마을이라는 마을도 있고 세조가 마을을 폐해버려요. 순흥이라는 마을을 폐해버려요. 항문을 폐하고 막 없애버린 거죠. 도읍을. 엄청나시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종 때 주세붕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백운동 서원, 성리학의 이제 성현들을 모시는 백운동 서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액자를 내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중종한테 액자를 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중종이 이제 그 소수라는 이름이
기폐지학 소위지수에서 소수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기폐지학, 이미 학문이 폐했던 도시에 다시 학문을 잇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손수원이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이제 그 풍기가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주로 이제 철도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역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때 영주에 철도역이 있으면서 영주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영주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풍기, 순웅 순으로 돼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려시대 때는 순웅이 제일 컸는데 이렇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먹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먹방이나 맛집 소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맛집 소개했던 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조선일보에 보면은 맛따라 멋따라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백파 홍성유 선생이 하던 그 칼럼에서 이 선생님이 한강 이남에는 풍기 서부냉면에 평양냉면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지금은 사실은 평양냉면이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만 해도 사실은 평양냉면 잘 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슴슴한 맛을 느끼려 그러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지 슴슴한 맛을 느끼거든. 행주 삶음물 같은 맛이다. 근데 그러니까, 왠지 중독된다. 사실 평양냉면은 서울에서도 몇 군데 없었는데 근데 왜 그 풍기까지 평양냉면이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가 정감록에서 난을 피할 수 있는 10승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1승지가 풍기 금계동이에요. 아. 그래서 6.25 사변 때 이북 사람들이 풍기로 많이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평양냉면집을 열었던 거야. 아, 그런 역사적 네,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그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상대사의 화엄종이 부석사에서 시작되고 안양 선생의 성리학이 시작이 되고 인삼 인결이 시작이 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땅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거기서 시작하는 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영주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영주에서 뭔가 사례를 만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 그래서 영주에서 비전경제연구원을 만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영주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죠. 저는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또 지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네. 네.